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27일 국채 금리, 최근에 이제 주식들이 변동성이 매우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국채 금리, 채권 수익률이 이런 주식 시장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투자함에 있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그런 분야인 것 같고요. 한번 주의 깊게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장을 잠깐 보면요, 지금 3일 동안 거의 뭐 3%씩 아래 위로 계속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서 주식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흔들림이 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얘들이 막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막 매도를 했다가 막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차익 실현을 얻기 위해서 매도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따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제로 좀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환율도 오늘 치솟았습니다. 1126원으로 치솟았고 전 고점을 또 뚫어서 서서히 이제 이평선들을 정배열시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올라감에 있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점은 한국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인 위주로 자금이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해외 주식은 미국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었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좀 내리긴 했는데요. 일단 다우 산업은 거의 이제 우량주의주죠. 어, 그 다음에 나스닥은 기술주의주. 딱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처럼 뭐 시총이 낮은 종목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스닥에는 이제 애플과 같은 뭐 팡 종목 이런 게 기술주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흘러가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국제금리 상승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채란 먼저 국채부터 알아야겠죠.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이제 국가 채무라고도 좀 하는데요. 국가가 이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을 건데 그런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투자금을 받고 뭐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 바이든 정부,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가 그런 새로운 정책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 채무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국채죠. 국채가 계속 발행이 되니까 수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이런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 채권 수익률과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이 어플에는 이제 채권 수익률이라고 적혀 있고요. 어, 국채 금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이제 좀 내려가지고 1.4달러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1.4%죠. 2.4% 진행 중이고 한국 국채 금리도 지금 10년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5년으로 제가 잡아서 보고 있는데요. 2008년 이때부터 해서 거의 뭐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19년, 2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갔고요. 그만큼 국가의 이제 이 국채 발행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채 금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주나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물가 상승이 되면요. 지금 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잠시만요. 요런 어플 제가 보시면 원자재 이런 가격이 있습니다. 뭐 일단 기름값도 브렌트유 이런 거 보시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거의 다 가격이 회복이 되었고 코로나 이전으로 다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그리고 뭐 금값, 은값도 다 많이 올랐고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이미 물가가 상승을 했고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린 상태에서 물가가 계속 상승해 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를 좀 또 높여줘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금리를 상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값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주식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이 며칠 전에 이제 장기 저금리 유지를 공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려면 멀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도 완전히 잡힌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변수 때문에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장이 잠깐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폭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이 미국의 10년 채권 수익률이 지금은 1.4%지만 어제 1.5%를 넘어서 1.6%까지도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1.6%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주식이 크게 반응을 할까요? 자, 보시면 여기 기사가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장기 국채 금리가 사실은 이 퍼센트입니다. 퍼센트에서 수익률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이 있습니다. 주식에도 그 배당 수익률이 보통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 1.5%라고 합니다. 여기 1.51%. 네,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이 미국 10년물이 1.53%로 장을 올라 버리니까 오히려 이 배당 수익률보다 국채 쪽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대규모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나 이렇게 급하게 이제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인 국채 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자산으로 이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이쪽 달러도 오르게 되죠. 달러도 안전 자산으로 이 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달러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매일매일 외국인이 한국의 국고채와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왜냐?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들이 이 한국 주식을 매도를 했을 때 원화로 받게 됩니다. 원화를 이제 환율로 환차익을 계산하면 당연히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당연히 한국 주식을 팔고 이렇게 달러나 이제 국고채로 미국의 국채 금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국채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보아야 되고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은행 대출 금리가 또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융자 아주 많이 넣어서 투자를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는 첨부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신용융자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다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신용융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신용을 굉장히 많이 썼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는 거죠? 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끌어온 겁니다.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요. 다 대출받아서 돈을 끌어서 시장에 다 넣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자꾸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은행 대출 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상반기 중에 5조 원에서 7조 원 규모로 국고채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 굉장히 주식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지금은 1.4%로
좀 떨어져서 안정화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심리적 자산이 1.5%라고 하니 참, 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가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주식에 네,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이 좀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거 외에도 좀 찾아볼 게 있으니까 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네,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국채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국채금리가 좀 안정화되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